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위해서 움직여야지 가만히 있으면 정치적인 도의가 아니다. 더군다나 내년 총선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당 차원의 행동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이 있습니다.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인데요. 전화 연결해서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자, 홍문종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홍문정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네, 박 전 대통령 16일에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구속기간은 만료가 됐고요. 지금은 공천 개입 관련 확정 판결에 대한 수감 생활을 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 시점에 맞춰서 지금 형 집행정지 신청이 이루어졌고 당 차원에서도 지금 같은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먼저 석방해야 한다 주장하는 이유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우선 잘못이 없다. 태블릿 PC 얘기도 했고, 또, 대통령께서 실질적으로 무슨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잘못이 없다. 대통령 잘못이 없다라는 것이 그 많은 국민들의 여론이고요. 플러스 또, 설사 대통령께서 무슨 잘못이 있다 손치더라도, 역대 대통령이 2년 지나서까지 이렇게 부금하고 대통령을 풀어주지 않은 적이 없다. 최소한의 그 정치적 도의상으로라도 네. 대통령은 영어의 몸에서 풀려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네. 잘못이 없다라는 국민들 의견이 많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얘기는 거꾸로 들으면 탄핵이 무효다 이런 얘기로도 들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서울역 앞에 또 동화백화점 앞에 광화문 앞에 가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무슨 돈을 드셨냐 아니면 예. 대통령이 무슨 실질적으로 뭘 잘못한 게 뭐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숫자가 자꾸 늘어난다는 사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수많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이제 이게 뭐 정확히 저희가 밝힐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명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 상태를 좀 짚어보면 이 문제 때문에 지금 형 집행정지 신청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지난해 말에 법무부에서는 수용 생활을 못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형 집행정지 신청서 내용을 보면 칼로 베는 듯한 통증을 호소한다. 자, 이런 네.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지금 최근에 좀 건강이 특별히 안 좋아진 겁니까? 대통령께서 이미 이제 고령이시잖아요. 또 여성의 예. 몸이시고 2년 동안 수감돼 계셨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건강이 이렇게 점점 안 좋아지시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나 대통령이 최소한도 무슨 꾀병을 부리실 그래서 뭐 일신의 안위를 구할 뿐은 아니라는 걸 저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통증이 심하고 점점 몸 상태가 좋지 않아지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면회도 거부하고 있고 유영하 변호사만 만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주로 네네. 유영하 변호사 통해서 이런 소식들을 들으시는 겁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하루에 100통 이상 그 편지가 답지하고 있고요. 네. 또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금 건강이 안 좋으신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홍 의원님, 그런데 지금 네. 구치소 측에서 의료용 침대도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외부 진료도 지금 한 달에 두어 번 정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특혜 논란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이 뭐가 특혜죠. 아프신 분이 병원에 가고 또 아프신 분이 그 의료용 침대를 놓고 그게 뭐가 특혜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예. 그걸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거는 비단 대통령이 아니시더라도 아프신 분은 당연히 의사 또 의료용 침대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너무 좀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김경수 지사 그 특혜 논란, 그분이 교도소장처럼 행동했다 이런 얘기들도 막 들리고 있는데 네. 이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못된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김경수 지사 얘기를 하셨으니까 김경수 지사가 어제 보석으로 석방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아시잖아요. 그 유죄 판단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적폐 판사라고 해서 지금 법정에 세웠고요. 또 석방 결정할 때는 현명한 판단이라고 했고요. 또 우리 김경수 그 재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뭐가 잘못됐다고 다 이미 본인들이 판단하고 본인들이 이미 석방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법부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슬프고요. 예. 이게 사법부가 독립적이고 또 공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이건 좀 주관적으로 들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김경수 지사 보석을 판단한 사법부는 지금 안 되는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아니 제가요. 형 집행정지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제가 그 김경수 저 판사에 대해 저 도지사에 대해서 이미 제가 한 달 전에 얘기했거든요. 이거 이제 예. 곧 100일 이내에 곧 걸어 나오실 거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예. 이미 당에서 또 여당에서 그 김경수가 나온다는 예시를 했어요. 네. 그리고 우리 법 연구회 판사가 석방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이게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어떻게 편향된 생각이라고 그렇게 네.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 어쨌든 아까 특혜 논란 얘기한 거는 일반 수용자에 비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일반 수용자라도 몸이 아프면 의료용 침대를 쓰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의사 네. 접견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게 어떻게 특혜가 됩니까?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당 차원의 석방 운동에 나서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신데 이것이 네. 그렇게 해야 내년 총선에서 또 좋은 성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니 곧 뭐 당에서 한 얘기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예. 이건 뭐 당하고 아무 관계 없이 네. 기본적으로 우리 당에서는 지도자로 모셨고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셨고 했던 사람에 대한 최소한도의 예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네. 그것이 결국은 우리 당의 옛날에 대통령을 도왔던 사람들,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직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수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당이 뭐 그런 효과를 걷기 위해서 뭐 대통령을 석방해야 된다. 그런 네.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당 차원의 석방 운동은 어떤 방법들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뭐 당 차원에서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좀 미진하죠. 우선 당이 그 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이건 해야 된다고 저희가 당으로서 천명을 해야 되고 또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예. 의원들이 뭐 연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당 지도부가 연명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이 이렇다라는 것을 이제 밝히고 또 그것을 떳떳하게 주장해야 된다. 국민들이 알게 주장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연결을 하셨으니까 이 주제도 잠깐만 얘기를 좀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좀 징하게 해먹는다. 이제 징글징글하다. 이런 그 세월호 관련해서 발언을 한 전현직 의원들 내일 당 징계위에 회부가 됩니다. 네네. 황교안 대표가 응분의 조치를 취해달라 이런 주문도 했는데 자 일단 의원님께서는 어느 정도 결정이 내려질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거기 저는 뭐 어느 결정을 내릴 거라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제가 보기에 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 발언은 부적절하다. 예. 예, 뭐 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세월호 발언한 우리 식구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어제 또 주장을 하셨거든요. 저는 뭐 세월호 발언이라기보다 뭐 5.18도 마찬가지고 세월호도 마찬가지고 예. 형평성 있게 다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사실 지금 뭐 천안함이든지 뭐 우리가 연평해전이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당에서 별로 관심이 없고 나라도 별로 관심이 없는데 네.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원론적인 의미에서 하신 겁니다. 말씀이라서. 원론적이기도 하고요. 예. 또 우리 실질적으로 그 말씀하신 분들의 진위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예. 국민들이 성난 민심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예. 또 당은 또 당 나름대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의미로 그렇게 얘기했는가를 진상을 잘 파악하고 또 그분들의 그 발언은 그렇게 했지만 내용이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면 그런 것도 밝혀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요. 지금 이런 한국당에서 막말이 나오는 것이 막말 정치로 새 결집을 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의견 마지막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예, 그 막말 정치의 원조는 민주당이거든요. 옛날에 뭐 대통령 귀태, 뭐 대통령 알몸 사진, 뭐 대통령에게 뭐 근연 이렇게 얘기했던 분들이 그분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실 자격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는 하여간 어찌되었든 간에
잘못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뭐 윤리까지 회부하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가 무슨 이것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네. 저희 당원들이나 또 앞으로 이미 여당에서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지금 뭐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 저희 당원들을 좀 잘 살피자는 의미고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당원들이 한 얘기들이나 아니면 한 행동들에 대해서 좀 더 당에서 우리 당 그리고 또 우리 쪽에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을 잘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세월호 관련 어쨌든 전현직 국회의원의 그 발언은 그 유가족들의 가슴 후벼파는 발언이기 때문에 이게 부적절하다. 홍문종 의원의 개인께서도 아까 이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윤리위 결정을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홍문종 네.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